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내 마음에 집중하여 나를 사랑하는 힘.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김재홍 옮김.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다. 목표를 적고 시각화하고 자기 확신을 가져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꿈꾸지 않을 때뿐이다. 당신의 문제가 곧 당신의 기회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자산이다. 한 청년이 뉴욕시 5번가에 살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가 옷깃을 붙잡고 말했다. 필 박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겐 이 문제들이 너무 버거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필 박사는 대답했다. 이보게, 내가 장담하지. 자네가 내 옷깃을 놔주면 문제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네를 데려가겠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곳을 보고 나면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네. 그곳은 여기서 2블록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 그들이 포레스터 론 공동묘지에 이르렀을 때 필 박사가 말했다. 보게, 저기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난 저들이 아무런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이 이야기는 필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문제의 참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가 들려준 이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감사히 생각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으며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나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진 많은 힘을 신세 타령에 쏟아붓고 만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는다. 지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하지만 이 말은 비관주의자의 탄식에 불과하다. 반면에 낙천주의자는 문제를 기회로 삼는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지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해결한 적이 있는 당신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두려움을 헤치고 나오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문제가 얼굴을 숨기고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 당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므로 차선책을 실행하려 한다.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4가지 영역을 살펴보자. 흔히 이 4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들이 발견된다. 돈에 관한 문제와 신체적인 외모 문제, 그리고 다양한 실패의 문제와 건강 문제가 그것들이다. 문제는 돈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보통 돈 문제에 쉽게 말려들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다. 마크가 경험한 사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다. 때는 1974년이었다. 겨우 26살이었던 마크는 뉴욕시에 척지학을 이용한 돔을 연 200만 달러 규모로 짓고 있었다. 척지학을 이용한 돔은 건물끼리 서로 연결되어 커다란 거주 단지를 형성하는 삼각형 돔을 말한다. 이 돔은 마크의 스승인 버크민스터 퓰러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2,000개나 되는 그의 특허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당시 마크는 짓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돔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마크에게 문제가 생겼다. 1974년은 중동 석유 위기의 첫 해였다. 그런데 마크는 PVC,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으로 돔을 만들고 있었다. 분명 그 일을 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시기였다. 석유 수출 기구 OPEC가 결성되자 석유 제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아랍인들은 어마어마한 수표를 써서 당신네 은행들을 부도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마크는 마치 세상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날 판사의 파산 선고를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젊은 변호사가 법원 계단에서 마크의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졸랐다.
마크 씨, 제가 재판을 맡게 해주십시오. 단돈 $300에 파산 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나한테 $300가 있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 거요. 실제로 마크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하는 법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했다. 당시는 마크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 이래서 10까지 표시되어 있는 저울이 있다면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때였다. 몸은 시름시름 아파왔고 헛구역질까지 났다. 눈에서는 늘 눈물이 솟았다. 잠깐이었지만 귀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에게 거부당한 것 같아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단단한 껍질 속에 깊숙이, 그것도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차단해야 했다. 그는 잠자리로 도피했다. 피곤하다고 자신을 쇠뇌시키며 오후 6시면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오전 6시에 일어났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파산했음을,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 같은 현실에서 철저히 도망치려 했다.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라. 마크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이 만든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에 그는 뉴욕의 페남 빌딩에 차를 주차한 적이 있었다. 그의 차를 찾아서 몰고 온 주차원이 파산 법정이 유일하게 남겨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그를 보고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캐딜락을 탈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마크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랬죠. 마크는 순식간에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이제 그는 창문이 깨져 있는 탓에 계속해서 에어컨이 작동하는 $400짜리 폭스바겐을 타고 겨울의 뉴욕을 돌아다녀야 했다. 얼어붙을 듯한 겨울 날씨 속에서 마크는 말쑥한 양복에 런던 포거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은 채 기차 안의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다. 그 대가로 시간당 $2.14를 벌었다. 측지학을 이용한 도움 사업을 벌일 때 그는 세일즈 매니저, 관리자, 즉 화이트 칼라였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굴까? 바다 끝까지 내려가라. 험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마크는 자신의 쓰레기 같은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갈 때마다 주유원들의 가득 채울까요?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25센트치만 넣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부끄러웠고 주유원들은 참을성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마크가 처한 어려움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는 밑바닥에 다다랐다. 하지만 밑바닥 삶은 그의 전환점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 가르치고자 하는 원칙들을 배웠다.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마크에게 더 나빠질 상황이란 없었다. 밑바닥에서는 모든 것이 위를 향할 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자주 이 메시지를 놓친다. 사람들은 보통 파산한 이들은 경멸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점에서 세상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나 맞지 않는 사업,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재정적인 구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세상이 갑자기 그들에게 활짝 열린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더 물러설 수 없는 데서부터 출발하라. 마크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성공을 향해 나아간 때는 파산을 겪은 후부터다. 그때부터 그는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들을 배웠고 줄곧 그 원칙대로 살았다. 나중에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마크, 자네는 더 물러설 곳이 없었어. 성공해야만 했지. 오늘날 마크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어여쁜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이 있고 세계의 유력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6개가 넘는 이사회의 이사이다. 그리고 연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사랑, 희망, 용기, 지원, 도움의 메시지를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마크의 이야기를 이렇듯 시시콜콜 늘어놓는 까닭은 그에 대해 떠벌리려 하는 게 아니다. 그 같은 처지였던 마크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마크는 궁핍한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돈 문제에 관해서 보자면 밑바닥이야말로 남은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기회였다. 파산은 그가 겪었던 최악의 경험이자 최고의 경험이었다. 우리는 왜 마크의 파산을 최고의 경험이라고 하는가? 세월이 지나 얻게 된 지혜를 통해 볼 때 그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도움 짓는 일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연과 저술활동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연과 저술 사업은 마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직업이었다. 그야말로 목적이 있는 일이었다. 만약 당신에게 돈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의 진상을 보라.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하려 할 수도 있다. 10년 후에 그 문제가 실은 당신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줄 기회였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당신이 부와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할 기회를 달라. 당신이 이 사실을 납득하고 부와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부와 자유는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다. 돈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은 그 문제가 매우 힘겹게 느껴지지만 사실 돈 문제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문제이거나 혹은 기회이다. 말하자면 돈에 관한 어려움은 거의 언제나 간단하고 분명한 무엇만 있으면 해결된다. 바로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모 같은 것이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외모를 걱정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외모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자신의 신체적인 매력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는가? 생각만큼 근사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지금의 당신이 있기까지 내렸던 결정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적은 없는가? 그 선택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덜미를 잡은 적은 없는가? 사람들은 외모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외모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캐나다에 사는 말콤의 실화가 바로 그 증거이다. 몇 년 전 밴쿠버에서 마크가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맨 앞줄에서 지금까지 그가 본 얼굴 중에 흉터가 가장 많은 남자가 앉아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바느질 자국으로 가득했다. 한쪽 눈은 완전히 꿰매어져 뜰 수 없었고 입조차도 4분의 3이 메워져 있었다. 마크는 그때 포옹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이 되자 말콤이 다가와 마크를 살며시 껴안았다. 말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콤입니다. 마크는 말콤의 말투에서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설령 그를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말콤이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그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를 시작하자 마크는 곧 기억이 되살아났다. 말콤은 약 10년 전에 마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말콤과 그의 약혼녀는 단 둘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북부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어미곰과 새끼곰들 사이에 끼게 되었다. 어미곰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그의 약혼녀를 붙잡았다. 곰은 엄청난 크기였고 말콤은 겨우 5피트 2인치의 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스로 약혼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어미곰은 그를 붙잡아 온몸에 뼈를 박살내버렸다. 발톱을 말콤의 얼굴에 박아넣고 두개골까지 찢어 올리고서야 물러섰다. 말콤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다. 그는 8년간 원상회복 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은 모조리 다 시도했다. 하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는 흉한 몰골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말콤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재활센터의 10층 옥상으로 올라가 그 끝에서 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수 아들을 만나 보라는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애야 기다려라. 휠체어를 탄 말콤이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말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깊숙한 어딘가에 상처 입은 조직 세포를 갖고 있단다. 그것을 미소나 화장,
그리고 멋진 옷차림으로 감추고 있는 거지. 너는 상처를 바깥에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단다. 말콤은 몸을 내던질 수 없었다. 얼마 뒤 친구 하나가 말콤에게 마크의 대중 강연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마크의 테이프를 통해 42살의 나이에 청력을 잃었으나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세일즈맨이 된 폴 제퍼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크가 폴에게 들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패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끝없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말이었다. 말콤은 자신에게 말했다. 저건 내 애기야. 난 특별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써내려갔다. 하고 싶은 일을 꿈꾸며 그 꿈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간 말콤은 매일 자신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보험 영업직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찍은 명함을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외면은 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주의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78년 말콤은 밴쿠버에서 최고의 보험 외판원이 되었다. 운명은 그에게 끔찍한 장난의 손길을 뻗쳤지만 그는 그것을 황금의 기회로 바꾸었던 것이다. 말콤이 배운 것은 외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덜미를 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다. 세상에는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내놓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다. 말콤이 자신을 흉하다고 보았을 때 그는 흉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아름다웠다. 옛 진리를 기억하라. 아름다움은 언제나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말콤은 일단 자신이 진정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자 상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보임으로써 두려움을 깨뜨리자 그는 승승장구하며 깜짝 놀랄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